3.1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감 공법 검토 적용입니다. 학습 목표는 시공계획에 반영된 에너지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감 공법을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1.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원단위 산출입니다. 1. 건설자재 생산 단계에 원단위를 산출한 결과 표 3-1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2. 2000년 산업연관표에 게재된 기본 부분 404개의 모든 산업 부분에 대하여 산출하였지만 여기서는 건설자재 및 설비 기기를 중심으로 생산자 가격당 에너지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을 선별하여 직접 및 간접으로 나타내었습니다. 3. 표에서처럼 2000년 산업연관표에서 원단위 산출 결과와 1995년 산업연관표에서 원단위 산출 결과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석회석, 제제목, 원지, 판지, 합성수지 및 화학제품, 플라스틱 1차 제품. 네 번째, 산업용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에는 생산 시에 직접 에너지 소비량보다 중간재로 투입되어 들어오는 간접 에너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 세서, 기타 건설용 석재, 재생 및 강화목재, 판유리 등 1차 유리, 가정용 도자기 등 건설용 점토 제품, 시멘트, 석회 등은 직접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나타나 각 원단위의 값이 단소 차이는 있지만 경량은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일반 자재 중 건설공사에서 가장 많은 시멘트의 경우 직접 에너지 소비량이 1.23토이로 100만원당 높게 나타났으며 시멘트 생산량에 따른 다른 산업비에 유발되는 간접 소비량을 포함한 직간접 에너지 소비량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산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저감계획 이행하기 위해서 산업연관표이며 3.1 건설자재의 에너지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원단위입니다. 다음은 사업 부분은 아래와 같고 에너지 소비량은 100만원당 토이이며 이산화 배출량도 직접 혹은 간접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감계획 이행에서 산업연관표입니다. 표 3-1 건설자재의 에너지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이며 상기 출처는 김종엽 외 2인 2004년도 건축물 건설 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원단위 산출을 기준한 것입니다. 상기 표 3-1에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철간 및 본강, 강관, 열간 및 냉간 압연 강제에서는 대부분 강제 및 금속류 산업은 직접 소비량보다 간접 소비량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시멘트와 마찬가지로 주요 건축자재의 철근 및 본강의 경우에는 직접 소비량이 간접을 포함한 직접 소비량
이 0.124 토이로 100만원당 금액 기준으로는 시멘트에 비해 상당히 적은 에너지를 투입하여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산업연관표에서 작성 연도에 따라 산업 구조의 변화로 각 부분의 원단위 값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축물 시공 단계에서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은 건물의 시공 과정에 투입되는 운송 장비 및 건설기계 장비 등의 사용에 따라 유류 소비와 사무소 건설 등 전력 소비에 의하여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설기계 장비는 1. 유류 사용량과 전기 사용량으로 분류 조사하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유류 소비량에 대한 산출입니다. 지구별 예산 내역서를 수집 분석하면은 공사 항목별 물량 및 1위 단가 코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면적에 따른 유류 사용에 대한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일곱 번째, 전력 사용량도 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가 있으며 전력 사용량을 조사 분석하고 해당 공구당 연면적에 따른 전력 소비량에 대한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유류 사용량 및 전력 사용량의 산출 결과를 합산 시공 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원단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3.2 친환경 자재 사용 및 폐기물 재활용 개선 활동 수행입니다. 학습 목표는 친환경 자재 사용 및 폐기물 재활용 등에 관한 개선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폐기물의 발생 및 재활용, 폐기물의 정리 및 종류. 건설 폐기물이란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정 폐기물은 제외하고 건설 폐기물의 분류는 3-2 폐기물 성상 분류를 참조하시면 되고, 혼합 건설 폐기물이란 두 종류 이상의 건설 폐기물이 혼재되어 반출되는 것이며 건설 폐토석은 혼합된 것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표 3-2 건설 폐기물 성상 분류에서의 구분에서는 1. 건설 폐재류, 2. 가연성 건설 폐기물, 3. 비가연성 건설 폐기물, 4. 건설 폐토석, 5. 혼합 건설 폐기물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3. 저감 계획 이행하기 위해서 건설 폐기물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폐기물은 생활 쓰레기 및 산업 폐기물과 다른 다음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발생량 산정이 어렵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건설을 실시할 때 설계 도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역 및 계절에 따라 발생량의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공사 유형별로 건설 폐기물의 성상이 다양합니다. 네 번째, 건설의 신축과 건설 폐기물의 발생량이 비례합니다.
2. 건설 폐기물의 특징. 첫 번째, 발생량 산정이 어렵다. 두 번째, 지역 및 계절에 따라 발생량의 차이가 난다. 세 번째, 공사 유형별로 건설 폐기물의 성상이 다양하다. 네 번째, 건축물의 신축과 건설 폐기물의 발생량이 비례한다. 상세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기본 계획입니다.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기본 계획은 국가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 중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사항의 규정입니다. 두 번째, 건설물 재활용 및 촉진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한 기본 정책은 1. 환경부의 국가 폐기물 종합계획과 2. 건설교통부의 건설환경 기본계획이 있으며 세 번째, 1차 계획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며 1996년도에 지방자치제의 실시,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가 실시되었습니다. 아울러 녹색 환경의 나라 건설은 환경선언을 구체화하여 21세기 초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보완하기 위하여 폐기물 환경 정책 분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수립한 2차 기본계획은 폐기물 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그동안 발생한 폐기물을 안전히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2차 종합계획에서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 사회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고 세 번째, 건설 폐기물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목표를 추진하는 것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네 번째, 건설 환경 기본 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요 계획의 방향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롭게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4.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기술 현황입니다. 1. 폐콘크리트 재활용 기술 분야 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재활용 기술 분야 3. 폐토석 및 폐벽돌 재활용 기술 분야 4. 신기술입니다. 여기서 기준 마련은 폐기물관리법은 2001년도부터 시행을 하였고 1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의 성과로 건설환경시책의 활성화를 하였습니다. 즉 추진 기반을 구축한 것입니다. 여기서 건설 폐기물의 발생과 억제를 위한 시설물 불분별 해체 공사 요령과 제정, 순환골재 품질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매년 막대하게 증가하는 건설 폐기물을 억제하고 고부가가치의 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 2차 건설 환경 기본 계획 개발과 환경이 균형된 국토 건설을 위한 건설 환경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네 번째, 3대 중점 과제 및 7대 추진 과제 선정, 이행을 위한 2개 주요 시책을
기본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4.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기술 현황에서 1. 폐콘크리트 재활용 기술 분야입니다. 1.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기술에서 폐콘크리트의 분야가 78%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폐콘크리트에 생산되는 골재의 비율이 70%로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특히 2000년대 들어 석산 개발 및 바다 모래 개발 허가가 지연되고 취소됨에 따라 순환골재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폐콘크리트와 관련된 특허 기술의 유형을 분석하면 공정 분야와 골재의 품질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골재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실시하였으나 최근 장골재의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골재의 흡수율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재활용 기술 분야입니다.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표면의 역청 재료로 인하여 재활용의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스팔트의 재활용 부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콘크리트만큼 많은 양의 기술의 제한은 없으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콘크리트 제조보다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세 번째, 폐콘크리트 및 폐벽돌 재활용 기술 분야입니다. 토사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터파기 및 토지 조성 공사 등의 다양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로 대부분의 성토용 재료로 활용이 됩니다. 두 번째, 폐벽돌의 경우에는 폐콘크리트와 같이 골재의 회수율이 상당히 높은 건설 폐기물입니다. 네 번째, 신기술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기술 제도는 첫 번째, 환경부의 환경신기술, 두 번째, 건설교통부의 건설신기술, 세 번째, 산업자원부에서 운영하는 NEP 등이 대표적입니다. 즉, 환경부의 신기술과 건설교통부의 건설신기술, 세 번째, 산업자원부의 NEP, 구 KT마크 등의 4건이며 건설 신기술의 경우에는 기술의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으며 두 번째, 환경 신기술의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적정 처리 및 폐기물의 재자원화에 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NEP는 제품 자재의 신규성 및 독창성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으며 국내외 동일한 기술의 유무는 향후 적정성을 시장성을 중요한 요건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 수립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조사, 두 번째, 발생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전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며 세 번째, 순환골재 사용에 관한 사전계획 수립 및 이행입니다. 네 번째, 처리 계획에 적합한 비용의 계산입니다. 건설 폐기물 재활용 계획 수립에서 첫 번째, 사전조사. 건설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통해 성상별 발생량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처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건설 폐기물의 발생량은 원단위 자료와 현장마다 실제 조사를 실시하거나 재활용 여건 등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두 번째, 발생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전 계획의 수립 및 이행입니다.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배출자는 건설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 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접수 확인을 하고 신고인에게 신고 필정을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순환골재 사용에 관한 사전계획 수립 및 이행입니다. 건폐법 제17조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은 건폐법 제40조의 재활용 실적 관리 및 제출의 의무 규정에 의거 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 실적을 관리하고 그 실적을 인허가 및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면은 그 건설 폐기물의 처리 의무가 종료됩니다. 네 번째, 처리 계획에 적합한 비용의 계산입니다. 건설 폐기물의 해체, 분리, 보관, 처리를 위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하고 분리 배출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한건설 폐기물 처리의 공제조합의 처리 단가를 기준합니다. 건설 폐기물 재활용 계획 시행입니다. 1. 단계별 해체 및 처리 계획에 적합한 공기 확보입니다. 2. 건설 폐기물 종류별 분리 배출 및 공간 확보입니다. 3. 건설 폐기물 처리량에 대한 정확한 집계입니다. 4. 건설 폐기물 발생 과정 및 형태입니다. 5. 건설 폐기물 현장 관리 기준입니다. 6. 건설 폐기물 처리 방법입니다. 여기서 1. 단기별 처리 해체 및 처리 계획에 적합한 공기 확보입니다. 1. 건설 폐기물 재활용은 촉진 위에서 발생 현장에서 단계별 해체 및 처리 계획에 적합한 공기를 확보합니다. 2. 충분한 공기와 공사비를 확보합니다. 두 번째, 건설 폐기물 종류별 분리 배출 및 공간 확보입니다. 건설 폐기물은 혼합 배출이 아닌 분리 배출입니다. 두 번째, 건폐법 제6조는 배출자의 분리 배출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목 현장보다 건축 현장의 폐기물 처리가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분리 배출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건설 폐기물 처리량에 대한 정확한 집계입니다.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대책에 정확한 집계가 필수적입니다. 2. 건설공사는 현장 단위별로 하도급 공사로 이루므로 현장에서 건설 폐기물을 통합 관리하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건설 폐기물의 발생 과정 및 형태입니다. 1. 건설 폐기물의 발생 과정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해체와 철거 건축물에서 철제, 알루미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설 폐기물을 우선 처리합니다.
다섯 번째, 건설 폐기물의 현장 관리 기준입니다. 건설 사업장에 발생된 건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과정은 두 가지 형태로 처리 재활용이 됩니다. 여섯 번째, 건설 폐기물의 처리 방법입니다. 1. 건설 현장에서 폐기물 종류별 처리 방법으로 배출합니다.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 시설 및 중간 처리 시설로, 소각 대상에서 소각 시설로, 매립 대상은 매립으로, 폐목 등은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 등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별도 분류를 합니다. 세 번째, 혼합 건설 폐기물은 재활용 정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합니다. 건설 폐기물 재활용 계획 시행입니다. 1. 단계별 해체 및 처리 계획에 적합한 공기 확보입니다.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발생 현장에서 단계별 해체 및 처리 계획에 적합한 공기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처리에 적합한 공기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간 부족으로 현장 처리나 적절한 분리 배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 건설 폐기물 종류별 분리 배출 및 공간 확보입니다. 건설 폐기물의 혼합 배출은 재활용을 방해하는 원인입니다. 건폐법 제6조에서 배출자의 분리 배출은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설 현장에서 분리 배출이 되지 않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합에서 운반하는 처리 방식에서 처리 비용의 부담, 그 다음에 첨단 인력의 부재, 현장 내 폐기물 처리 전용 적치 공간 부족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 배출 양상은 단순한 토목 현장보다 건축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가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건설 폐기물 처리량에 대한 정확한 집계입니다. 1. 현장 단위의 정확한 폐기물 발생 집계를 필요로 합니다. 2. 중간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건설 폐기물은 단순 파쇄 및 선별을 거쳐 성토나 폭토 재료로 재이용하거나 방치 폐기물이 되어 추후 비용이 들어 처리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 도로 기청제, 콘크리트 원료 등 실제로 재활용되어 순환골재로 이용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번째, 건설 폐기물 발생 과정 및 형태입니다. 건설 폐기물의 발생 과정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철거 대상 건축물이 지정되고 철제 및 알루미늄, 경제 가치가 있는 건설 폐기물이 인력에 의해 선별 해체되고 나면 기타 건축물은 해체 장비에 의해 일괄 해체가 됩니다. 일괄 해체된 건축물은 콘크리트 등이 등 대다수의 건설 폐기물은 다양한 이물질이 혼입된 상태로 배출이 됩니다. 다섯 번째, 건설 폐기물의 현장 관리 기준입니다. 건설 사업장에서 발생된 건설 폐기물의 처리는 중간 업체에 의해 반입 후 중간 처리 업체에 적정한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설치된 적정 처리 시스템을 거칩니다. 중간 처리 업체의 적정 시스템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를 하며 건설 폐기물의 처리 방법은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와 관련이 있으며 직접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자원전략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관련권은 건설 폐기물의 적정 처리 재활용 촉진에 의한 업무 처리 요령에 따르며 현장에서는 건설 폐재류, 가연성 폐기물, 혼합 폐기물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배출하며 보관하도록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건설 폐기물 보관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관 기간은 보관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를 초과하여 보관하지 못합니다. 2. 배출자가 현장에서 건설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분류 체계에 따라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는 현장의 규모와 공사 계획, 건설 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배출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합니다. 위치와 시기는 폐기물의 입출하가 용이하게 이동이 적은 위치에 하며 시기는 폐기물 발생 전 설치, 폐기물 종료 시에 철거를 합니다. 건설 폐기물의 현장 보관은 압롤 트럭으로 운반하는 압롤 박스를 위치하며 분류 체계별 구역으로 하여 보관을 합니다. 6번째, 건설 폐기물 중 건설 폐재류 등 분류가 명확하고 발생량이 많아 보관이 곤란한 경우는 바로 배출토록 합니다. 6번째, 건설 폐기물의 처리 방법입니다. 1.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재활용을 합니다. 2. 건설 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 처리시설로, 소각 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 대상은 매립시설로 분류 배출합니다. 세 번째, 가연성 배출 폐기물입니다. 폐목재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별도로 분류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시설에 배출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중 건설 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을 촉진하여 혼합 폐기물은 재활용 정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합니다. 3.3. 지속적인 절감 활동 실행 및 결과 분석입니다. 학습 목표는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절감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에게 지속적인 활동 결과를 제시 및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저감 계획 보고 및 결과 분석입니다. 공사 중 저감 내역 분석, 공사별 경비 내역 분석, 공사별 1위 대가 코드 분석을 통해서 건설 장비가 적용된 공사 항목을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작업 처리 속도 및 분류 데이터 정확성, 미흡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별
경비 내역 분석, 프로세스를 활용하고 작업 처리 속도, 분류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도록 합니다. 기계 경비의 구성에서는 건설 기계 장비의 기계 손료, 운전 경비, 수송료, 연료비, 소모품, 경비 운전서, 노무비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공사 중 저금 내역 분석에서 1. 공사별 경비 내역 분석과 2. 공사별 일반 코드 분석에서 참조할 수 있으며 3. 투입 건설 기계 장비의 분류와 4. 건설 기계 장비 시간당 작업량과 5. 건설 기계 장비 시간당 유비 소비량 6. 시간당 건설 기계 장비의 유류 소비량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 소비량은 단위 시간당 유류 소비량 곱하기 투입 물량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원 단위의 경우 기후변화에 관한 IPCC에서 제시한 식 2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고 IPCC에 의해 제시된 에너지별 탄소 배출 계수는 연소율 그리고 에너지법 시행규칙에 제시하는 순 발열량을 위 시계에 적용한 휘발유와 경유의 이산화탄소 배출원의 단위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3-3 휘발유와 경유의 이산화탄소 배출원 단위에는 휘발유의 경우 발열량은 7,400칼로리 리터당이며 탄소 배출 계수는 18,900, 연소율은 99%이며 이산화탄소 배출원 단위는 2127원으로 경유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감계획 이행하기의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Q1. 건축공사 과정에서 유료 소비량은 단위 면적당 건물별 및 공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였으며 유종은 경유와 휘발유로 구분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건축공사 과정에서 소비되는 평균 유류 소비량은 경유가 95%이며 휘발유는 5%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주택 건설 시 사용되는 건설 장비 중 경유를 주연로라 하는 건설기계 장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휘발유 소비량보다는 경유 소비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3. 건축공사 공정별 유류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살펴보면 총 평균 공정별 단위 면적당 유류 소비량입니다. 건축공사가 약 90%이며 토목공사는 10%, 조경공사는 약 0.2%의 소비 비율로 소비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약 90% 차지는 건축공사이며 토목공사, 조경공사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토목공사와 조경공사의 경우 건축공사에 비해 공사 면적, 건설기계 장비의 사용 여부가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건설공사 환경관리의 제8강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제9강은 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이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과 희망의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